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가 지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입니다. 줄여서 다우지수라고 부르곤 합니다. 다우지수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창업자인 찰스 다우와 에드워드 존스가 1896년에 만들었습니다. S&P 500이 1957년, 나스닥 지수가 1985년에 시작됐으니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다우지수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S&P 500이 500개의 종목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하는 것과 달리 이 다우지수는 처음에는 12개 종목으로 시작을 해서 1928년부터는 30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다우지수에 30개 종목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우지수에 포함된 회사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회사로 평가받곤 합니다. 오늘은 다우지수에 30년 넘게 포함돼 인정을 받고 있는 중장비 기계업체 캐터필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캐터필러의 주가는 지난 1년간 약 40%가 상승했는데요.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캐터필러의 주가는 왜 상승하고 있는 걸까요? 이 캐터필러는 원래 트랙터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캐터필러는 1925년 벤자민 홀트의 회사인 홀트 매뉴팩처링과 이 CL 베스트의 회사인 CL 베스트 가스 트랙션이 합병을 하면서 설립됐는데요. 경쟁자였던 두 사업가의 강점이 더해져 캐터필러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농업의 중심은 말이었습니다. 점차 말의 역할을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요. 기계를 사랑하던 벤자민 홀트는 1890년에 증기 트랙터를 발명해 농부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농부들은 말로 일을 할 때보다 더 오래, 더 저렴하게 일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벤자민 홀트의 주요 시장은 북부 캘리포니아의 샌 호아킨 밸리 주변의 농경지였는데 이 지형에서는 무거운 증기 트랙터가 진흙에 빠져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1904년 벤자민 홀트는 이에 착안해서 또 한 번 농업을 바꾸는데 바로 군 전차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무한 궤도 형태의 바퀴를 개발해서 이 뒷바퀴를 바꿨습니다. 바로 넘버 77이라는 이름의 트랙터입니다. 참고로 이때 현장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진작가가 마치 커다란 캐터필러, 그러니까 애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캐터필러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지금의 티커 CAT도 캐터필러에서 따왔습니다. 그 이후에 1909년 캐터필러라는 이름을 단 최초의 홀트 트랙터가 출시가 됐고, 그리고 나중에 베스트와 합병해서 새로운 트랙터 회사를 만들 때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름이었던 캐터필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창업자인 CL 베스트는 가솔린 중심의 기술에 집중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엔진을 장착한 트랙터 등을 제작하며 경험을 쌓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업가의 합병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전쟁이 없었다면 합병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 중에 벤자민 홀트는 정부에 트랙터를 판매를 했는데요. 그래서 홀트는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지만 이때 혁신보다는 생산량에 집중을 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이 시기에 CL 베스트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시장에 기계가 과잉 생산된 이 상황에서 두 회사는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이 캐터필러라는 이름의 트랙터 명성과 그리고 CL 베스트의 네트워크, 제품 라인이 한 회사로 합병됐습니다. 벤자민 홀트의 무한궤도 기술과 CL 베스트의 가솔린 기술이 만나서 시너지가 났고 두 혁신가들이 힘을 합쳐 캐터필러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캐터필러의 본격적인 성장은 그들이 혁신의 해라고 부르는 1931년입니다. 당시 세계는 대공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경기 침체의 시기입니다. 캐터필러도 매출이 전년 대비 700만 달러 감소하면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제품 혁신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때 업계 최초의 진정한 모터 그레이더인 오토 패트럴을 출시를 합니다. 여기서 모터 그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건설 현장에서 거친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위해 사용되는 중장비를 의미합니다. 또 1931년 10월부터는 최초의 디젤 트랙터 모델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1930년대 중반에는 디젤 기술이 사업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1931년 혁신은 이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제품에 대한 균일한 색을 정했는데요.
낮과 밤 모두 멀리서도 보이지만 기분이 좋은 색상을 찾아서 결국 노란색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굴삭기를 비롯해서 이 중장비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노란색의 시작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또 1931년에 두 번째 상표 디자인도 도입을 합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에 혁신을 통해 생존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혁신이 회사의 생존과 그리고 장수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캐터필러가 성장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제품 라인의 확장인데요. 농업에 집중을 하던 캐터필러가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량이라든가 항구라든가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까지 사용하는 이 제품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산 분야에서도 캐터필러의 굴삭기와 같은 더 크고 강력한 장비들이 등장을 합니다. 캐터필러의 장비로 도시에 물을 공급할 수로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는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 제품 라인을 확대하면서 성장한 캐터필러는 1986년에 회사 이름도 캐터필러 트랙터에서 캐터필러로 변경을 합니다. 캐터필러에는 이처럼 혁신의 DNA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혁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광산 현장의 자율주행 부문입니다. 이 캐터필러에는 인간의 개입 없이 24시간 내내 작동이 가능한 자율주행 운반 트럭이 있습니다. 이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트럭이 스스로 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캐터필러는 1968년에 최초의 원격 제어 기계를 출시한 바 있는데요. 또 자동차 업체들보다 이 관련 경험이 많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자동화는 이들 입장에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객의 수익성을 확보해주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광산 현장은 자율주행의 굉장히 이상적인 환경인데요. 트럭들이 예측 가능한 속도와 경로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자율주행 트럭은 레이저 기반의 이 이미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발사해서 레이저가 이 고체 물체에 부딪히는 이 위치를 인식해서 장애물을 인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력도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 캐터필러도 처음에는 레이더가 먼지를 인식해서 하루에 200번씩 트럭이 멈추는 걸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또 원격 운전을 통해서 소음이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이 중장비를 멀리서 최대 4대까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혁신적인 기술력은 오늘날에도 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져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캐터필러의 주가가 약 40% 상승한 배경은 실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캐터필러는 지난 2023년 연간 매출로 67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2022년 594억 달러에 비해서 13%가 증가했습니다. 2023년 영업이익률은 19.3%로 2022년 13.3%에 비해서 개선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비싼 장비들을 팔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2023년 조정 주당순이익도 21.21달러로 전년 13.84달러 비해서 크게 개선이 됩니다. 캐터필러의 CEO인 짐 엄플비가 작년 실적을 발표할 당시 98년 기업 역사상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이 전 세계 인프라 투자 증가와 광산 채굴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자 중장비 가격을 올려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2.27%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0.4% 감소한 158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1분기의 수익성은 좋았지만 매출은 약했습니다. 2분기에도 매출 둔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캐터필러는 인프라 수요에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인데요. 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캐터필러에 대한 견해는 그래서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녹화일을 기준으로 보면 캐터필러의 주가는 327달러 수준인데요. 앞서 JP모건은 이 인프라 지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주목을 하면서 목표 주가로 435달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이 캐터필러에게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미국은 지난 2021년에 인프라 투자법을 통과시키면서 향후 10년간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또 11월 대선도 관심사인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인프라 업종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캐터필러는 또 꾸준히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늘려가는 기업이라는 점도 주가에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이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경쟁사 대비해서 다소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이 매출의 하락 추세를 가격 상승으로 상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매수하기에는 좋은 시점이 아니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하지만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캐터필러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올가을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